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학년도 중앙대학교 편입학 시험 전공기초 생물을 풀 건데요. 제가 최대한 올해 이 시험을 보기 전에 올려드리고 싶었는데 못 올려드려서 좀 죄송하고요. 지금이라도 올려드린 건 뭐 내년에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시험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서 네, 이렇게 풀어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를 지금 촬영하다가 녹음이 안 된 걸 알고 다시 찍어야 되는데 지금 5번까지는 사실 풀다가 그 사실을 알게 돼가지고 그냥 필기를 지우고 다시 쓸까 하다가 그냥 필기를 냅뒀어요. 그래서 그냥 필기된 채로 설명을 쭉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1번. 다음 중 설명이 적절한 것은 이제 나머지 세 개가 다르고 한 개가 맞는 거죠. 1번을 읽어보면 뭐 쭈르륵 읽고 연역적 추론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설명은 귀납적 추론이 거고요. 연역적이 아닙니다. 뭐 가설에 대한 내용도 안 나와 있죠. 2번 귀납적 추론은 특수한 관찰을 통해 일반적인 결론에 도달한다. 귀납적은 관찰. 키워드예요. 약간 귀납적은 관찰, 연역적은 가설. 그래서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올해 뭐 지금 시험 문제가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뭐 이런 비슷한 문제가 또 나오고 연역적 추론을 가설을 통한 뭐 일반적 결론에서 도달한다 뭐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외울 때는 귀납적의 이제 첫 글자 귀에서 기억을 따고 관찰해서 기억을 따서 그냥 기억 이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3번은 뭐 또 시험 보는 테크닉이 있잖아요. 뭐 실험을 통해서 이런 건 보통 답으로 고르지 않죠. 네. 그리고 가설도 되고 관찰도 위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고를 수가 없는 거예요. 3번은. 그리고 4번은 조급 변수랑 독립 변수 그 설명하는 그 내용을 바꿔서 냈습니다. 조절되는 변수가 독립이고 측정되는 것이 종속 변수입니다. 이렇게 문제 자주 내죠. 중앙대학교 이 전공 기초는 서로 바꿔서 내거나 하나만 틀리고 하나만 맞게 되거나 그런 게 자주 있습니다. 2번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 나머지는 다 맞고 하나만 틀린 것 설탕은 포도당 과당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고 글리코시드 결합 당연히 글리코시드라고 주겠죠. 뭐 펩티드 이러면 완전 말 안 되는 거잖아요. 뭐 갑자기 이인산 뭐 에스테르 결합 뭐 이렇게 나오면 또 어이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뭐 설탕 그리고 뭐 엿당 제 옆에 써놨죠. 설탕, 엿당 그리고 젖당 요런 그 이당류에 관련돼서 뭐 분자 무슨 분자 이렇게 분자가 어떤 것들이 결합되고 있는지도 아셔야 되는 것 같고 2번에 답은 쉬웠죠. 2번에 피리미딘 나왔는데 아데닌 나왔으니까 아데닌 구아닌은 퓨린인데 피리미딘 바로 틀리다는 거 체크해 줘야 되고 우라실, 시토신 그리고 티민 그러한 이제 계열들이 피리미딘 계열이 될 수 있고 그래서 퓨린과 피리미딘을 섞어서 낸 복이 2번이 틀리게 되는 거고 3, 4번은 맞는 거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번 단백질이 수행하는 주요 기능이 아닌 것은 나왔는데요. 뭐 읽어보시면은 나머지 2번, 3번, 4번은 다 맞는 기능이 되겠죠. 뭐 골격 단백질의 수축과 이동을 조절하고 호르몬의 뭐 구성 성분이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모든 호르몬의 구성 성분은 또 아니죠. 왜 스테로이드 호르몬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호르몬의 종류는 될 수 있다. 그리고 생체 물질의 수송 및 감지를 담당한다. 이것도 뭐 맞죠? 수송이랑 감지. 그런데 이제 1번에서 결국에는 어, 효소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촉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용이 가속화를 촉매한다.
그런데 단백질이 이제 촉매 역할을 할 때 비선택적이라는 말이 너무 껄끄럽죠. 뭐 자주 듣는 말로는 예시로는 뭐 자물쇠 열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맞는 효소에 맞는 기질이 존재해야지 뭐 효소 하나로 뭐 열쇠 하나로 뭐 다 모든 자물쇠를 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택적인 가속화를 촉매한다라는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틀린 건 1번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4번 옳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죠. 저는 풀 때 이거 가도 뭐 실제 비율을 의미하나 물음표 쳤고요. 나도 또렷하게 보이는 거. 왜냐면은 그 보통 해상력을 뭐 말할 때 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분할 수 있는 정도 뭐 이런 식으로 뭐 말도 하기 때문에 어 뭐 일단 틀린 거를 제껴보자라는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던 것 같아요. 4번은 저는. 그래서 4번을 보면 거리는 가깝고 거리는 가깝고가 맞지만 가까울수록 이제 확대되면 빛은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상은 어둡게 보여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뒤에 밝게라는 부분이 틀려서 앞에는 맞지만 뒤에는 틀리다. 그래서 달을 다 지워야 돼요. 그래서 달을 다 지워서 2번, 3번 날라갔고요. 그리고 세포 소기관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광학 현미경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전자 현미경이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학 현미경에 X 치고 전자 현미경이라고 고친 뒤에 이제 답이 가나만 선택되는 4번을 골랐죠. 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표시했습니다. 네. 5번 세포의 물질 X를 처리한 후 단백질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실험을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X의 기능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 위에 무슨 이상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죠. 간은 물질 X가 처리된 세포의 미토콘드리아는 대조군에 비하여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미토콘드리아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나를 또 읽어보면 물질 X가 처리된 세포에서 새롭게 합성된 단백질은 대부분 세포 중앙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단백질이랑 세포 소기관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그럼 움직임과 연관된 어떤 것이 있나 생각해 보면 그 길이 전 길이 생각났어요. 그 세포에서의 길. 세포 소기관이랑 단백질이 이동하는 그런 길들을 만들어주는 게 미세 소관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미세 소관과 관련된 거겠구나 해서 이제 후보를 지정한 거고 이제 이 후보가 여기 2번에 있었던 거죠. 이 후보가 그리고 나서 뭐 답번을 읽어보니까 뭐 정상적 온도로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래서 뭐 보기 3번을 X 쳤던 거고 소포체는 상관이 없는 거구나. 그리고 4번이 아니라 이제 라에서 분열 속도가 느리다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저는 그 방추사가 합성이 뭐 느리게 되거나 덜 되거나 뭐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 내용도 항암제를 생각해 봤을 때 항암제가 방추사 형성에 뭐 관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탁솔이 그런 게 있겠죠. 탁솔. 네, 방추사와 관련된 항암제 생각해 보고 항암제는 그 세포가 빠르게 분열하는 거를 이제 결국에는 막아주는 거니까 또 그것과 좀 근거가 되지 않나 또 그런 게 그래서 결국에 이 물질 X가 타깃하는 건
미세소관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답을 2번이라고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1번, 4번은 이 지금 가나다라를 보고 1번, 4번을 판단하기에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서 아예 건드리지 않았고 2번을 답으로 체크를 했어요. 네. 다음 6번으로 넘어가세요. 틀린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머지 다 맞고 틀린 거 하나라는 거죠. 미세소관은 이합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에서 미세소관을 조직화하는 방법은 다르다. 일단 이합체로 구성되어 있는 거는 맞죠. 알파 베타로. 근데 이제 동물세포와 식물세포 미세소관을 조직하는 방법은 수단은 다르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뒷부분은 좀 물음표예요. 제가 이 그래서 이 뒷부분 물음표에서 사실 물음표로 남겨놨었고 틀린 것이니까 확실하게 틀린 것을 고르기만 하면 되니까 뒤에 넘어갔습니다. 미세 섬유는 세포의 장력을 견디게 해주는 거 맞죠? 중간 섬유는 세포의 장력을 유지해야 하는데 관여하며 모든 진핵세포에서 관찰된다. 아, 모든 진핵세포가 틀렸죠. 여기서 틀렸어요. 이거는 좀 주의를 해서 이거는 뭐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나 뭐 강사님들이 강조를 하시는데 중간 섬유는 일부 동물에서만 이제 보이고 식물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고 강의를 하시죠. 또 아이고, 죄송합니다. 알람이 울려서 죄송하고 좀 민망하네요. 그래서 식물에서 관찰되지 않으니까 식물은 그리고 진핵세포니까 모든 진핵세포에서 관찰된다. 이게 틀리죠. 확실히 틀린 거죠. 이건 100%. 네. 그리고 1번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에서 미세소관을 조직화하는 방법. 이거는 이건 제가 뭐 배웠던 기억으로는 없거든요. 배운 기억이.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또 서로 공부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댓글 아시는 분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확실히 틀린 거는 3번이라서 3번을 저는 답으로 체크했고 4번 미세섬유는 세포와 외부 기질의 부착에 의한 신호 전달에 관여한다. 이것도 맞죠. 이것도 맞고 그래서 답은 확실하게 틀린 3번을 했어요. 네. 그래서 부탁드리는 게 요 조직하는 방법. 저는 뭐 잘 모르니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댓글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6번에 3번. 7번. 낙단백질의 기능이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죠. 외부 환경과의 화학물질 교환. 외부 환경과의 화학물질 교환을 할 수 있겠죠. 막단백질. 그리고 세포 내부와 외부 사이의 선택적 투과성 조절. 네, 조절도 할 수 있겠죠. 3번 세포 외기질과 세포 골격의 부착 조절. 4번 세포막의 유동성 조절. 이것도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7번을 이제 아닌 것을 골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골라야 되는데 저는 고르기가 좀 다 맞는 것 같거든요, 사실. 외부 환경과 외부 환경과의 화학 물질 교환. 선택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막단백질 교환. 세포 내부와 외부 사이에
선택적 투과성 조절. 여기서도 이제 2번에서도 선택적이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투과성 조절이면은 뭐 그냥 인지진로도 그냥 소수성인 것만 잘 투과를 시키니까 뭐 뭐 친수성을 가지고 있거나 이온성은 아예 투과를 못 하니까 선택적으로 투과성을 조절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결국 1번과 2번은 이온만 생각해 보면은 다 맞는 말인 것 같거든요. 이온들이 들어오는 거를 생각해 봤을 때요. 그리고 세포막의 유동성 조절. 이것도 저는 일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 뗏목 지질 뗏목에 있을 때 지질 뗏목에서 막단백질이 이제 박혀 있는 그 부분이 결국에는 그 유동성을 조절한다고 저는 배웠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만약에 찍으라고 하면 3번을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세포 외기질과 세포 골격의 부착 세포 외기질과 세포 골격의 부착 이것도 제 기억이나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막단백질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여기 이제 막이 있고 세포 외기질이 이렇게 세포 밖에 외기질이 뭐 있겠죠. 외기질이 세포 외 이렇게 기질이 이렇게 막단백질에 붙어 있으면 세포 외 기질이 이 세포 안쪽에 있는 어떠한 이제 세포 골격 뭐 미세소관 미세소관이 여기 이제 붙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세포 막단백질에 그러면 또 3번도 맞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난감한데 전 죄송스러운데 이것도 부탁을 드려요. 이거 사실 이것도 제가 답을 고르기가 어디가 어느 포인트 어느 부분이 딱 이래서 틀리다 그걸 제가 찾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7번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틀려서 7번이 이 보기가 답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을 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고 7번도 넘어가고 8번 세포막 단백질 중 세포막을 관통하는 단백질의 경우 소포체에서 합성된 후 골지체를 거쳐 세포막까지 이동한다. 뭐 단백질 만들어진 다음에 세포막 단백질에 되고 이제 뭐 당이 밖으로 이제 표현되어 있는 걸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뭐 개념을 다 공부를 하셨으면 당연히 소포체 내강에서 당화가 이루어지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건 따로 설명드릴 것도 없고 뭐 소포체 내강에서 당화가 이루어지고 소포체니까 N당화가 일어나겠죠. N당화. 네. 그래서 답은 2번 N당화. 9번으로 넘어가면 아래표는 어떤 효소 활성의 최적 온도를 측정한 실험 결과 및 촉매 반응을 각각 정리한 것이다. 중합 효소 연쇄 반응 PCR 보통 PCR을 줄여서 말하죠. PCR을 위한 DNA 중합 효소로 사용하기 적절한 것은 온도가 높아야 되죠. 일단 PCR 온도가 높아야 되니까 효소 A랑 효소 B는 이제 탈락인 거고 결국 DNA 중합 효소는 뭐 아까 뭐 앞에 문제에서 뭐 글루코시드 결합을 한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당들은 이제 다당류가 되려면 근데 DNA는 탄수화물이 아니잖아요. DNA는 핵산이기 때문에 뭐 2인산 에스테르 결합 여기 인산 디에스테르 결합이 나오는데 뭐 2인산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인산 디에스테르 결합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답은 쉽게 효소 D라는 걸 알 수 있고 인산 디에스테 결합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이인산 에스테르 결합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걸로 나오든 어차피 인산을 연결시켜주는 결합이다. 그래서 효소 T 4번 골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10번 수용체의 결함 또는 결실 때문에 세포 내 섭취 비정상적 조절로 야기되는 대표적 질병. 이런 문제가 나올 줄 몰랐는데 이 부분이 아마 세포막과 관련된 뭐 그 이제 클라스린 이런 막 수용체에서 세포 내 도입 이런 관련해서 아마 나올 거예요. 그 설명을 해주실 때 아마 이러한 질병을 설명해 주시는 강사분님들이 계실 거고 보통 다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그때 그래서 고콜레스테롤 혈증 뭐 그리고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고도 하고 가족성 뭐 콜레스테롤 혈증 이렇게도 뭐 설명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보라색으로 써왔는데 LDL 콜레스테롤은 간세포 표면에 LDL 수용체가 결합을 하면 클라스린이라는 세포 내 유입 경로를 통해서 간세포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제 그게 비정상적으로 이제 되면서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인 거고 그리고 뭐 종양이나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이런 거는 뭐 사실 말이 안 되죠. 종양은 뭐 이런 수용체 결함보다 그냥 뭐 유전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겼거나 그래서 생기는 걸로 보통 알고 있고 류마티스는 자가 면역이라고 우리가 많이 들어서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고 심근경색은 이런 위에 수용체 결함 결실 이런 거랑 완전 다르게 생각하시잖아요. 심근경색은 뭐죠? 혈관 혈관이 이제 뭐 그 막혔다고 해야 되나? 혈관이 이제 막힌 거죠. 혈관이 결국엔 막혀서 혈관이 막히는 중이라고 표현해나? 약간 그런 느낌 때문에 심근경색이 이제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요 개념, 세포내 도입, 그 식세포랑 음세포 작용하고 그 다음에 세포 내 섭취 이런 거나 아니면은 이제 세포 내 이동할 때 트랜스로 이동하는 그 설명 그 부분 그 개념이거든요. 그 부분을 아마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 이 부분을 아마 설명하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답은 1번이라고 찍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번 아래 그림은 세포 내 신호 전달 체계를 모식화한 것이다.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고 제가 오른쪽에 무슨 비슷한 그림이 있는 거를 이렇게 찍어놨죠. 제가 이렇게 그림을 찍어서 이렇게 옆에 놓을 수 있었던 거는 제가 공부할 때 캠벨을 한번 다 봤어요. 네, 그래서 캠벨을 한번 다 봤기 때문에 캠벨에 어떤 그림들이 있었고 이거 캠벨에 있었던 그림이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다 이런 걸 알아서 찾은 거죠. 찾아서 결국엔 찍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은 거고 뭐 문제 풀 때 이 부분을 이제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그냥 푸시면 됩니다. 네. 아래 그림은 세포 내 신호 전달 체계를 모식한 것이다. A. 소수성 성질을 가지고 있다. 바로 틀린 거죠. 왜냐면 막이랑 결합했기 때문에 소수성은 그냥 막 침투입니다. 소수성이라면 그냥 막 침투하죠. 막 침투해서 세포질 내 수용체나 핵 내 수용체에 가서 결합해서 전사인자와 관련해서 유전자를 발현하거나 신호 전달을 하겠죠. 그러니까 가는 틀린 거고 가가 들어간 1번과 2번 지워주고 답은 나 아니면 3번 아니면 4번이니까 나다 맞는 거 체크해서 표기하면 되겠죠.
B는 효소의 특징을 가지기도 한다. 되어 있고 4번 신호전달 단백질의 분리를 통해서 신호전달 과정을 저해시킨다. 아니, 저는 사실 저는 이게 여기 보면은 수용체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 문제 수용체, 여기 책에 수용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수용체 효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수용체보다는 수용체라고 나와 있고 효소라고 나와 있는데 이 효소의 특징이 이 답이 전 이게 이제 제가 이거 나가 틀리다고 설명할 건데 효소의 특징을 가지려는 거는 그 막단백질에서도 그 기질가 만나면서 이제 포화가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수송과 관련해 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나버는 세모를 치고 싶어요. 세모. 아니 이게 사실 효소 포화가 되고 사실 막에 있는 단백질은 포화가 되고 그리고 그 반응에 있어서 뭐 미칼레스 멘텐식을 따른다고 하거든요. 그 막단백질에서 이동이 그래서 효소랑 많이 대비가 돼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나도 맞는 거 아닌가 해서 나도 맞다고 생각을 했고 다 해서 신호 전달 근데 또 중요한 게 답어는 이 책에 나옵니다. 답어는 여기 뭐 신호 분자가 떨어져 나가 수용체는 불활성화 상태로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읽어보면 요 부분 내용을 읽어보면 이 답원도 나와요 내용이. 근데 답원은 나오는데 나머지 답 3번 4번에는 라번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근데 책에는 다가 나와 있으니까 3번은 뭘 찍어야 될 것 같아요. 3번을 찍어야 될 것 같은데 라번이 찜찜해요. 라번이. 라번이 찜찜하다. 그래서 가 확실히 틀린 거 제끼고 그 다음에 그 수용체 그래서 제가 뭐 답을 찍으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3번을 찍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수용체랑 근데 수용체를 뭐 큰 범주에서 보면 뭐 이제 막단백질이라고 봤을 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고요. 그래서 결국엔 답을 3번으로 찍고 이제 저는 넘어가는 거죠.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설명을 해 보자면 뭐 그러니까 효소가 아까 선택적 그 특성 그걸로 뭐 어느 정도로 넓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네, 이거 신호분자랑 수용체랑 이렇게 결합하는 거, 이렇게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게 뭐 효소의 특성으로 보면 뭐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은데, 아니면은 이 효소를 뭐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근거는 책에 있는 걸로 했고, 다가 책에 있습니다. 이거 다가 책에, 그 다가 책에 있기 때문에 라는 어쩔 수 없이 공통이고, 그래서 답은 3번으로 했다, 이렇게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12번으로 넘어가면 12번도 똑같죠. 그림이 그냥 아예 긁어서 이렇게 넣은 거죠. 그래서 뭐 설명은 뭐 그림은 여기 다 위에 있으니까 조효소 A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C가 아세틸코에이고 A가 뭐 수송 단백질 이렇게 써져 있죠. 여기 지금 요게 지금 여기에 바로 안 가 있는데 수송 단백질이겠죠. 책에서는 약간 그림 글씨가 바로 옆에 안 갔죠. 피르부산의 이동은 A를 통해서 능수승으로 일어난다. 능수승으로 일어난다고 써져 있어요. 네. 어디에 써져 있냐? 여기에 써져 있죠. 능동수송.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B는 비타민으로 생체 내에서 합성된다. 비타민 B는 생체 내에서 합성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비타민 비타민 B에서 유래된다고까지 나와 있고요. 그냥 여기는 비타민이라고 나와 있는데, 비타민 B에서 유래됐다고 나와 있고, 화학 원자를 포함하고, 네. 그래서 생체 내에서 합성을 완료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C는 시트르산과 반응하여 시트르산 회로에 참여한다. 시트르산과 반응하여 시트르산 회로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시트르산과 반응하는 게 아니라, 얘는 옥살로아세트산과 반응해서 시트르산이 되어서 시트르산 회로에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엔 무조건 틀린 거, 다가 무조건 틀리거든요. 왜냐면 옥살로랑 반응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 옥살로산과 반응하여 시트르산 회로에 참여한다 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다가 틀리기 때문에 다를 다 지우면 결국엔 답은 그냥 1번이 되거든요. 네. 요렇게 이제 12번도 풀었고요. 만약에 요번 기출중앙대학교 2024학년도 올해 이제 문제에서도 이렇게 캠벨 문제가 많이 나오면, 애초에 내년 2025학년도에 시험 준비하신 분들은 캠벨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잠깐
드네요, 생각이. 네. 그리고 13번입니다. 감수 분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라는 설명이네요. 옳은 것. 교차는 중기가 아니죠. 교차는 중기가 아니라 전기입니다. 뭐가 됐든 그냥 전기예요. 그래서 뭐 가는 틀렸기 때문에 가 지우면 3, 4번 중에 답이 있고, 여기서도 라가 공통으로 들어있어서 나다만 확인하면 되는데, 감수 1분열에서는 상동염색체가 분리된 후 DNA 복제가 다시 일어나진 않죠.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은 한번 증가했다가 줄어들기만 합니다. 감수 분열을 생각해 보면. 그래서 또다시 DNA 복제가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다번에 잔염색 분체가 분리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답이 맞는 건 3번. 라는 어차피 둘 다 보기에 써져 있어서 맞는 보기죠. 네, 맞는 보기여서 읽어보시고 끝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4번. 요거는 옛날에 기출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중앙대학교에. 중앙대학교 자체에서 이 돌연변이에 관련돼서 요 문제 비슷한 게 몇 번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문제에서는 틀린 거 고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다 대충 맞는 거고 틀린 거 하나만 고르면 되는 거죠. 넌센스, 중간에 끊겨버리는 거죠. 미완성된 결로 종결된다. 그대로 설명을 해주고 있고, 침묵. 침묵은 이제 유전적 변화는 있으나 아미노산 변화가 바뀌지 않은 돌연변이. 맞죠? 그리고 겸상적 혈구 빈혈증은 돌연변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병이다. 요게 아마 이거 부분에서 강의를 들으시면 뭐 어떤 아미노산으로 바뀌었다, 뭐 이런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아미노산 종류까지 제가 시험 볼 땐 사실 외웠던 것 같은데, 글루탐산인지 글루타민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뭐 발린 이런 게 생각이 나거든요. 아마 뭐 발린 뭐 어떤 아미노산이 어떤 아미노산 바뀌었다, 뭐 외우시면 좋겠죠. 뭐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 내용은 아셔야죠. 뭐가 뭘로 바뀐지 몰랐어도 어쨌든 어떤 아미노산으로 바뀐 돌연변이가 미스센스 돌연변이다. 이것도 맞죠. 그럼 결국엔 답은 4번이 될 텐데 뭐가 틀렸을까요? 넌센스 돌연변이가 일어나도 단백질의 기능은 보존될 수 있다. 거의 보존될 수 없다고 봐야죠. 네. 보존될 수 없는 게 맞고, 중간에 끊겨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전사가 똑같이 될지언정, 전사 이제 mRNA죠. 노동블러스로 전사는 똑같이 됐어도 결국엔 번역. 웨스턴 블럿에서는 이제 단백질을 볼 때 뭐 여기가 이제 정상이고 여기가 넌센스라고 했을 때, 넌센스가 더 짧아야 되는 거죠. 더 짧으니까 더 멀리 갔을 거고, 더 정상적으로 길게 번역된 정상은 더 위에 있을 거죠. 웨스턴 블러스 했을 때 정상이고 넌센스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나중에 뭐 이런 간단한 문제도 나올 수도 있겠죠. 뭐 그림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A 정상 주고 넌센스 주고 한 다음에, 아니면은 정상 주고 뭐 사이런스 침묵 돌연변이 준 다음에 뭐 그런 옳고 그른 건 고르라는 문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결국엔 답은 14번엔 4번입니다. 보존될 수 없다. 15번.
아래 그림은 A세포와 B세포를 동일한 조건에서 일정 시간 동안 배양하면서 증가하는 세포의 수를 측정한 실험입니다. 옳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죠. 유추한 것으로. 계속 자라죠. 계속 자라고 세포수가 계속 늘어나니까 저는 이걸 보고 처음엔 얘는 암이라고 생각하고, 얘는 계속 배양을 해도 세포수가 어느 순간 보면 일정해지죠. 그래서 이 친구는 정상세포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밀도 이종, 얘는 암은 밀도랑 상관이 없고 정상세포는 밀도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다라를 보면 A세포는 세포 분열 과정에서 MPF와 사이클의 농도가 일정하게 조절된다. 맞다고 했죠. 왜냐면 분열을 계속 하는 거죠, 결국엔. 그러니까 분열을 계속 하는 거니까 MPF와 사이클린의 농도가 일정하게 뭐 조절이 계속 되고 있는 거죠, 계속. 그리고 이제 A 세포는 부착 유동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세포를 배양하기가 쉽다. 부착 유동성이 결여가 돼서 세포 배양을 하기 쉽다. 암은 그렇죠. 부착 유동성이 결여돼 있고 밀도도 상관을 받지 않고, 그래서 배양하기가 쉽다. 지금 제가 A, B를 잘못 봤네요. 지금 제가 A, B를 잘못 보고 한 건데, A세포는 세포 분열 과정에서 MPF와 사이클의 농도가 일정하게 조절되고 된다. 분열을 하고 있으니까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거 세포 수가 늘어나다가 이제 일정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해서 저는 이거 물음표로 했었어요. 지금 요게 B고 요게 A입니다. 부착 이존성이 결여돼요. 부착 이존성이 결여된 게 아니고, 부착 이존성이 결여되고 세포 배양이 쉬운 거는 B세포예요. B세포고 A는 부착 이존성이 결여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틀리다고 생각을 해서 1, 4번 쥐었어요, 저는. 그리고 2, 3번 중에 답인데, 지금 라가 좀 의심스러우니까 다를 봤죠. A세포와 B세포 모두 밀도 의존적 분열 억제 현상이 일어난다. B는 봐도 억제 현상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계속 자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B가 틀리다. 억제 현상이 일어나지 않죠. B는 A만 억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가 틀렸으니까 답은 자연스럽게 2번이 되고, B세포는 성장인자가 고갈되어도 분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성장인자가 고갈되어도 자체적으로 뭐 분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요, 암세포는. 그래서 라가 맞고, A세포 세포 분열 과정에서 MPF와 사이클 농도가 일정하게 조절되고 있는 거죠. 그럼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또 따로 녹화하고 이제 두 번째 영상 파일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